근 몇 년 사이 금융권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가 않죠. 이자 장사로 자신들의 배를 불려왔지만 수백억 원대의 횡령, 부당대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내부 통제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기 때문인데요. 특히 농협금융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만 450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적발됐고요. 사고 건수도 시중은행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수장에 오른 이 사람, 이찬호 회장의 쇄신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2월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선임된 이찬호 회장은 엘리트 관료 출신이죠. 거시경제에 정통한 정책 전문가이자 일처리에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취임 후 이찬호 회장, 적극적인 현장 경영을 통해 고객 신뢰 회복에 가장 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간 잇따른 금융사고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컸던 만큼 앞으로 혁신에 가까운 변화를 통해 금융사고 제로화의 초석을 다진다는 각오인데요. 더불어 수익성 회복을 통해 만년 5위 자리를 탈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농협금융그룹은 작년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요. 실상을 보면 빅5 금융지주라는 이름이 무색하죠. 순익만 봐도 KB금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요. 더구나 6위인 메리츠금융이 턱밑까지 추격을 해오면서 금융지주 5위 자리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찬호 회장, 자산 규모와 수익성을 높이는 혁신 방안을 수립해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각오인데요. 이찬호 회장이 농협금융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고 떨어진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은 이찬호 회장의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찬호 회장은 서울대 정치학 학사와 석사, 미국 예일대 석사를 거쳐 1987년 행정고시를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기재부 미래사회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정책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졌고요. 2016년부터는 기재부 최장수 차관보로 근무하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뼈대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당시 꼼꼼한 일처리와 업무 추진력으로 관가 안팎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죠. 이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거친 이찬호 회장은 지난 2월 농협금융지주의 신임수장에 발탁이 됩니다. 당시 농협금융 측에선 금융산업과 거시경제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다, 이런 선임 배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찬호 회장이 선임된 데에는 금감원 출신으로서 가장 시급한 내부 통제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주문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농협금융의 내부 통제 문제는 출범 후 12년간 되풀이된 고질적인 병폐이기도 하죠. 출범 때부터 여신관리 체계 부실로 대출 사기 등의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었고요. 지난해에는 농협은행이 공시한 횡령, 부당대출 등의 사고만 6건, 100억 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도 3건에 달합니다. 때문에 취임 후 이찬호 회장은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경영 방침을 밝히고 내부 통제 강화에 고삐를 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금융사고 제로화에 도전하겠다는 이찬호 회장의 구체적인 전략은 뭘까요? 일단 책무 구조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내부 통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책무 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구체화해서 사고 발생 시의 책임을 말단 직원에게 떠넘기는 걸 방지하는 게 핵심이죠. 이를 위해 최근 농협금융은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신고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해서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빠른 조치를 하겠다는 거죠. 더불어 IT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농협금융이 전산 시스템의 부실로 인해 금융사고가 빈번했던 만큼 TF팀을 가동해 관련 문제를 제대로 개선하겠다는 각오인데요. 하지만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선 조율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농협금융은 모기업인 농협중앙회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구조죠. 더구나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 계열사 CEO의 인사권도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 회장은 계열사 인사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금감원과 업계에선 농협금융의 이런 특수한 지배구조가 빈번한 금융사고로 이어진다는 지적인데요. 앞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계열사를 제대로 단속하려면 중앙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연 금감원 출신의 이찬호 회장이 농협금융의 독립성을 얼만큼 키워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찬호 회장의 또 다른 숙제, 지주사 꼴찌 탈출을 위한 카드는 뭘까요? 바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을 다각화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농협은행은 금융상품과 부동산 투자 자문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했죠. 이를 토대로 기업과 고액 자산가 고객을 적극 유치해서 자산관리 분야의 수익 모델을 확실히 키우겠다는 건데요.
또 하나의 핵심 전략, 비은행 사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은행 이자 중심의 기존 성장 전략은 한계가 있는 만큼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의 핵심 역량을 키워서 금융지주 4위 자리를 노리겠다는 각오인데요. 실제 이찬우 회장은 취임 후 NH투자증권과 농협 손보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비은행 챙기기를 본격화하기도 했죠. 농협금융은 특별히 빠지는 게 없는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지만요. 비은행 계열사들의 수익성이 경쟁사들에 비해 뒤처지는 게 사실입니다. 농협생명의 경우만 봐도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 보험보다 방카슈라스의 비중이 높아서 주요 생명보험사 가운데 수익성이 열위에 놓여 있죠.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농협금융의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글로벌 진출과 디지털 전환은 물론 M&A 등을 통한 과감한 재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엔 걸림돌이 있죠.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농협중앙회에 보내고 있어서 재투자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도 경쟁사 대비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자본 건전성 지표인 단순 자기자본 비율도 8개 금융지주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은 농협중앙회의 배당금 논란은 거위알을 먹느냐, 거위배를 가르느냐의 문제다. 거위배를 갈라 농협금융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감독 당국으론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죠. 물론 농협금융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애초에 목적이 농촌을 위한 금융, 농업인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일반 금융지주와 같은 잣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 금감원 출신인 이찬우 회장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찬우 회장이 선임된 데에는 금감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과 소통하는 톤다운 역할을 해달라는 기대감이 컸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금융당국, 농협중앙회와의 꼬인 실타래를 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고객의 신뢰가 없는 금융산업은 모래성일 뿐이고 고객 신뢰를 잃는다면 농협금융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 이찬우 회장은 금감원 재임 시절 예산과 인사 등에 있어 철저한 원칙주의를 지킨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간 금융권 수장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내부 통제 강화를 외쳐왔지만요. 작년 은행권의 금융사고 피해액은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결국 이런 구호가 그저 말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철저한 시스템 재정비와 최고 경영진들의 의지, 실천이 중요할 텐데요. 이찬우 회장이 농협금융의 체질 개선을 통해 금융사고 제로화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지, 그리고 수익성 개선을 통해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올해는 그 중요한 출발선이 되지 않을까요?